국정원에 있는 여우는 누구일까요? 의장 서명주와 한 통속이 되어 이 미션의 모든 정보를 세고 있는 국정원 요원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정혜성은 과연 의장실에 들어가서 서병문 선생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에서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친구들, 7화와 8화에서는 국정원에서 서명주 의장과 한 통속이 되어 미션의 모든 정보를 세고 있는 요원이 등장할 거예요. 그 요원의 이름은 바로 진상입니다. 맞아요, 친구들. 진상이 바로 국정원의 미션에 관련된 모든 비밀 정보를 세고 있는 배신자예요. 놀라운 건 진상이 정혜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22년 전 정혜성의 아버지 정재현과 진상은 동료였어요. 정재현과 진상은 병문 고등학교에 숨겨진 금을 찾는 미션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정혜성의 아버지 정재현은 물론 국정원에 있는 누구도 진상이 배신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도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진상이 배신자라는 걸 모른답니다. 자, 친구들, 이제 학교의 경비원에 대해 알아보죠. 친구들, 6화에서 보았듯이 경비원 김현호는 서명주 의장에게 살해당했어요. 왜냐하면 경비원 김현호도 예전엔 요원이었거든요. 22년 전 경비원 김현호는 정혜성의 아버지 정재현, 그리고 진상과 함께 금을 찾는 미션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진상이 팀 전체를 배신하고 정혜성의 아버지 정재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어딘가에서 경비원 김현호는 진상과 서명주 의장이 정재현을 죽이는데 관련이 있다는 걸 의심했어요. 경비원 김현호는 자신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았고 친구 정재현의 마지막 미션을 완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그만두고 이름을 바꿔서 병문 고등학교에서 조용히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경비원이 되어 김현호는 혼자서 병문 고등학교에서 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경비원 김현호는 정재현의 아들 정혜성이 이 학교에 잠입 요원으로 온 것을 알자 정혜성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경비원 김현호는 22년 전 미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혜성에게 전달하려고 정재현의 일기장을 그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비원 김현호는 정혜성에게 밤에 학교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죠. 하지만 경비원 김현호가 정혜성에게 정보를 전하기도 전에 서명주 의장이 그를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정혜성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 서병문 선생님의 세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가죠. 서병문 선생님의 세 번째 수수께끼, 즉 세 번째 괴담은 저절로 연주되는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명주 의장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이 피아노가 바로 세 번째 괴담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예요. 하지만 서명주 의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혜성 팀은 오수아와 함께 병문인의 밤이라는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병문인의 밤, 이벤트 중에만 정혜성 팀이 서명주 의장실에 들어갈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혜성이 이 이벤트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현재 학생이고 학점이 낮아서 병문인의 밤에 참석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격을 얻으려면 정혜성은 병문 고등학교의 차기 얼굴 타이틀을 따야 해요. 이제 오수아 선생님도 정혜성의 미션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오수아 선생님은 정혜성이 병문 고등학교의 차기 얼굴 타이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시점에서 정혜성은 오수아 선생님이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친구 방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맞아요, 친구들. 정혜성의 첫사랑은 바로 오수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수아 선생님의 첫사랑도 정혜성, 즉 두 사람은 서로의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혜성이 오수아 선생님에게 그녀가 자신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친구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수아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혜성은 병문 고등학교의 차기 얼굴 타이틀을 따게 돼요. 이 말은 이제 정혜성이 병문인의 밤 이벤트에 참석할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혜성 팀은 세 번째 괴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괴담을 풀기 위해 정혜성은 병문 고등학교의 국가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병문 고등학교의 국가를 연주하려면 4개의 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병문 고등학교의 국가를 연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혜성 팀은 다시 곤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정혜성 팀 안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오수아 선생님이 와일드카드처럼 등장해서 정혜성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오수아 선생님은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정혜성에게 병문 고등학교의 국가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혜성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정혜성은 오수아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맞아요, 친구들. 정혜성이 오수아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문인의 밤 이벤트의 날이 찾아와요. 팀장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저녁 8시에 실행하라고 명령해요.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은 함께 파티에 참석해요. 오수아 선생님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워 보여서 정혜성은 그녀를 보고 매료돼요. 나머지 팀원들은 웨이터로 이벤트에 참석해요. 저녁 8시가 되자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은 서명주 의장실에 들어가요.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은 학교의 국가를 피아노로 연주하며 서병문 선생님의 3번째 괴담을 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경비원들이 의장실에 들어와 정혜성을 공격해요. 정혜성은 유능한 요원이고 싸움 실력도 뛰어나서 모든 불량배들을 처치하고 오수아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의장실에서 탈출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경비원들이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을 쫓기 시작해요.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은 한 방에 숨어요. 그때 팀장 안석호는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이 위험에 처했다고 깨닫고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를 울려요. 건물 안은 혼란에 빠져요. 이 혼란을 본 서명주 의장님의 딸 이해나는 매우 두려워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때 이해나는 정혜성이 앞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정혜성을 따라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가요. 자, 친구들, 8화가 전부 방영되고 나면 정혜성과 오수아 선생님이 경비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3번째 괴담의 수수께끼를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동시에 이해나가 정말로 정혜성을 좋아하게 된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채널 좋아요와 subscribe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